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퀴 경제학 챕터 5장 탄력성과 그 응용이거든요. 우선 1절 여기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력성이라는 게 왜 중요해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나타내는데, 여러분 가끔 보통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서 박앤세일 같은 경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격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거나 뭐 성수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신학기 개학을 맞이해 가지고 뭐 어린이날 이렇게도 할인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격 할인이라는 정책을 썼을 때 과연 기업들은 다 이게 돈을 벌기 위한 건데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총수입을 과연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할인을 하는 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가격 할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입이라고 해놨잖아요. 기업의 총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요. 총수입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총수입은요, 얼마짜리를 몇 개 팔았습니까? 총수입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토탈 레버뉴다 해가지고요, 우리가 TR 이렇게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총수입은 P 곱하기 Q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가격을 만약에 할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가격을 할인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왜 할인을 할까요? 맞아요. 가격 할인했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많이 오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가격 할인을 해서 단가는 떨어졌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입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가격 할인의 효과가 성공을 거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근데 여러분들 가격을 할인했거든요. 할인했어요. 근데 그 Q가 증가했는데 이게 쬐끔 증가했다라고 해볼게요. 쬐끔 증가했어요. 찔끔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총수입이 가격은 하락했는데 소비량이 쬐끔 늘면 오히려 가격 하락한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요,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라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자, 언제 가격 할인의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봤을 때 가격 할인했을 때 총수입이 증가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럼 언제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위에 나와 있는 경우가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요 두 가지 케이스를 비춰 보건데, 자, 기업이 가격을 할인을 해가지고요, 가격 할인으로 총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가격 할인으로 총수입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Q가 여기 있는 것처럼 크게 민감하게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Q가 크게 증가해야지 증가 시 성공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가격을 인하할 것인가, 그런 걸 살펴볼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실 수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예를 한번 살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이었는데 10개가 팔렸습니다. 10개. 자, 그러면 이게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하면 1,000원짜리 10개니까 지금 10,000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단위가 원 이렇게 한다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가격을 만약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원으로 가격을 할인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격 싸졌네 해가지고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 할게요. 만약에 30개 이렇게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500원짜리 30개가 되니까 15,000원이 바로 기업의 총수입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원에서 5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한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비량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눈곱만큼 쬐끔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한 12개, 한 12개로 이렇게 증가했다 할게요. 증가한 건 증가한 거야. 10개에서 12개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판매 수입은 500원짜리 12개니까 6,000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제가 화살표로 표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이 여기 1,000원에서 500원으로 가격이 이렇게 할인돼서 가격이 싸졌습니다.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량이 가격이 변한 거 대비 소비량이 10개에서 30개로 훨씬 더 많이 변했잖아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셔도 되긴 해요. 근데 계산을 해보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계산해볼까? 여기 보시면 계산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는 탄력성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 탄력성을 계산을 해보면, 자, 우선 첫 번째,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이제 얼마까지 얼마까지 변했습니까? 500원만큼 변화했잖아요. 이렇게 500원만큼 변화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요. 수량은 10개에서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하면 10개에서 여기 분자에는 저기 30-10 이렇게 되니까 30-10, 20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사실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하려면 1,000원에다가 원래는 저기 보시면 500으로 감수했으니까 500 마이너스 가격이 하락한 거죠. 여기서는. 그쵸?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500 새로운 상황에서 1,000원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 크기는 5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요거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식을 정리하고 곱하기 100 해야 되는데 100은 뺄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분의 얘는 500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10분의 여기 보시면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는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2분의 1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탄력성이 4 해서 1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얘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원래 가격이 1,000원이었었어요. 자, 똑같이 보시면 돼요. 가격의 변화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 50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500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 보시면 이게 수요량이 원래 얼마였습니까? 하면 10개에서 12개만큼 증가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증가한 크기는 얼마예요? 그렇죠. 2개밖에 안 되잖아. 2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도 10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 10분의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 계산할 때는 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탄력성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얘가 1보다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어떻게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탄력성이 작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럼 언제 박앤세일 가격 할인했을 때 효과가 큽니까? 라고 하면 가격 할인했을 때 수요량이 크게 변할 때가 우리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 얘기를 거기 하고 있으니까 책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페이지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시장의 수요나 공급의 변화를 분석할 때 관심을 갖는 변수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이 지급하고 판매자들이 받는 그게 총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총수입은 TR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판매 수입 이렇게 되는데 이 TR은요. 자, P 곱하기 Q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위 탄력적 얘기하면서 PQ 할 때는 그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직사각형 면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수입이 얼마나 변하는가 표현할 때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116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수요 곡선이 직선이라고 돼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 수요 곡선이 직선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는 P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가격이 4달러인데 소비량이 100개인 거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가격이 4달러예요. 근데 소비량이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100개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요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가 Q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Q는 100이고요. 요 길이가 뭡니까? 요 길이가 원점이고 요 길이가 바로 그냥 P예요. P. 변화 크기가 아니라 그냥 요거 4 이렇게 나타나는 게 P예요. 그래서 P 곱하기 Q다라고 하면은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면적이요. 요 면적이 바로 우리는 총수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총수입 P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기 보시면 5-3 그림이 있는데 가격의 변화와 총수입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5달러에서 4달러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올라가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떨어지는 걸로 합시다. 뭐 아무 상관없으니까 떨어지는 걸로 해서 그림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떨어지는 걸로 한번 했을 때요. 우리가 충격을 미치는 건 똑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 5달러에서 4달러니까 여기 5달러에서 4달러 이렇게 변하는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출발 자체는 똑같아야 돼. 거기 보시면 뭐 90이든 100이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책대로 합시다. 그러면 4달러에서 5달러로 증가하는 경우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100개를 소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5달러로 올라갔더니 소비량이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90만큼 조금 변화를 하게 된 거야. 소비량이 좀 더 작게 변한 것이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또 하나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70만큼으로 크게 변하는 경우를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그럼 거기 70만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70 이렇게 되는 거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70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거기 한꺼번에 저는 그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수요 곡선을 그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만한 기울기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반면에 완이라고 쓸게요. 완. 자, 그리고요. 만약에 수요 곡선이 좀 가파른 기울기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 곡선이 될 거예요. 이거는 가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앞에서 본 것처럼 원래는 가격 변하기 전에는 4달러였을 때 100개였으니까 왼쪽의 면적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가 4달러였을 때 100개 해서 400달러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면적이 이제 400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녹색깔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400달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원래 총수입은 변화 전의 총수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달러일 때 100개라고 하면은 이거는 400달러 이렇게 뭐 단위는 그냥 빼도록 할게요. 400원이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녹색 겹치니까 파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좀 가팔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는데 소비량이 조금만 줄었어. 그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이 파란 색깔 보이세요? 파란 색깔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 녹색깔하고 파란 색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 거래량이 감소해서 요만큼 차이만큼 날아가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요만큼은 날아갔어요. 요만큼. 이거 ABCD로 해가지고 면적으로 해도 돼. 거기 보시면 B라고 돼 있잖아. B만큼이 날아갔습니다. B만큼이 이게 날아갔는데, 자, 근데 추가적으로 증가한 크기에 나타내는 게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만큼이 거기 보시면 요만큼의 크기가 A만큼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A만큼은 증가하게 됩니다. 요 A만큼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거기 보시면은 B만큼은 감소했는데 오히려 A만큼이 증가하니까 우리게 탄력성이 가격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 경우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탄력성이 커요, 작아요? 작잖아. 그러면 얘는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작아요. 그래서 비탄력적이야. 그래서 가격의 탄력성이 작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은 경우.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라갔을 때
그랬을 때 Q가 감소했는데 Q가 어떻게 해요? 요거 우리가 비교할 거 70보다는 조금 감소한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P가 올라갔는데 Q는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그 결과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P 곱하기 Q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P가 올라갔잖아. 올라갔는데 Q가 조금 감소한 거야. 그러면 이 올라간 크기가 더 크니까 총 수입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 같은 경우, 아니 꼭 필수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담배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 같은 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요. 가격에 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담배는 가격이 상승해도 가격이 상승 시 소비량이 감소한단 말이야. 근데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소비량이 수요량이 조금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조금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감소하는 비탄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의 총수입은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빨간 색깔 같이 자, 이런 경우는 기울기가 완만해.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크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탄력성이 큰 경우, 이거인 경우 자, 이때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상승에 소비량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수요량이,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감소하여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Q가 왕창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총수입은 우리가 TR은 P 곱하기 Q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P가 올라갔는데 Q가 왕창 감소했어. 그랬더니 가격에 탄력성이 큰 경우니까 가격이 되게 민감한 거야.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려도 사람들이 그냥 등 돌리고 확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수입은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면적으로 한번 볼게요. 뭐 밑에는 이제 오른쪽에 탄력적이 큰 경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총수입 자체가 이 빨간 색깔로 할게요. 빨간 색깔 좀 약간 연한 빨간 색깔로 할까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총수입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아까 녹색깔 면적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총수입의 면적이 이렇게 주황 색깔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황 색깔이 되면 녹색깔보다 여기 잃게 되는 것보다 얻게 되는 게 더 작아요. A 부분이 B 부분보다 작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기업의 총수입은 감소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117페이지 거기 가보시면은요,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에 점띵해서 3개가 나와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큰 경우, 그리고 1인 경우 나와 있는데, 1인 경우는 우리가 봤었습니다. 직각상곡선의 형태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해서 지난번에 봤었는데, 그때는 총수입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울기가 완만한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탄력성이 1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 내용을 좀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수요 곡선이 직각상곡선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탄력성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총 수입이 TR인데 얘가 10으로 일정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P 곱하기 Q인 경우 이게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예요. 그럼 얘는 직각상곡선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모는 종이에다가 좀 정확하게 식과 내용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거 P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직각상곡선 같은 경우로 수요곡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직선인 경우랑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P 곱하기 Q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원래 가격이 1이었을 때 소비량이 얼마가 됩니까? 하면은 여기가 10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가격이 2로 올랐습니다. 가격이 2로 오르게 되면 여기 2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소비량이 그쵸? 곱해서 1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면적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 면적이 1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녹색깔로 되어 있는 요 면적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총 수입이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TR이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 총 수입이 이게 2로 올라갔을 때는 5가 되잖아요. 그럼 요 면적도 정확하게 10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쪽 부분이 날아가는 부분, 거기 우리 앞에 책에서는 B 부분이 날아가요. 녹색깔로 되어 있지만 요거 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요 면적하고요. 재밌죠? 여기가 B 면적인데 그게 날아가는 부분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플러스로 증가하는 부분이 요 면적입니다. 요 면적은 A 면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은 쌤쌤 해가지고 그냥 요거는 뺄게요. 여기 노란 색깔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C라고 할게요. C와 B의 크기인데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해서 A와 C 면적으로 바뀌잖아. 근데 요 B와 A가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총 수입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를 일정하죠? 예, 여기 나와 있는 10으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 탄력성과 이제 총 수입과의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걸 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17페이지 가보시면 F에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그때 가격 탄력성과 총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